자, 이제 즐거운 금요일이죠, 그죠? 예, 천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주말 잘 보내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지수 움직였던 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최근에 시장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개미들은 많이 떠났어요. 우리 옆에 있던 개미들은 이제 하나둘씩 다 자취를 감췄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 세력들이 외국인도 외국인대로 우리나라 이제 토종 세력들도 세력들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돈의 흐름, 동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듣다 보시면은 보여요. 전문가는 일종의 브로커가 아니에요. 주식 브로커가 있거든요. 브로커라는 게 뭐 나쁜 뜻의 브로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매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브로커도 있는데, 저 같은 전문가들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뭐 드라이버, 운전기사, 그죠? 네. 버스 기사라고도 불리는데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그쪽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옆에서 이제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지수는 이제 뭐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별로 걱정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지수 얘기 어쨌든 간단하게 해드리고, 테마주들이 요즘에 어떻게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지 그걸 쭉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앙일어비스가 이게 그 지금 중동 전쟁 그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상한가 같죠, 그죠? 근데 앞전에 올라갔던 홍교석유랑 한국석유는 오늘 상한가는 못 갔단 말이에요. 크게 급등을 했는데 끝날 때 그냥 뭐 다 내려와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수부터 먼저 봐야죠, 그죠? 네. 지수를 체크하는 거는 기본이니까 짧게만 하자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1% 하락 마감했고요. 장 초반에는 좀 감아 올리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서 끝났는데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 1.2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3월 26일 날이 단기 고점이었고요. 단기 고점.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란다. 바이오. 코스닥 쪽은 바이오하고 저기 2차 전지 있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리 얘기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어젯밤에 다우지수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일단 미국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겠다. 순서가 미국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를 언론에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증시가 하락한다고 자꾸 매일매일 얘기하는데, 뉴스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매일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아니, 금리 인하를 도대체 이러다가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 패드워치라고 있어요. 패드워치. 아침에 뉴스 보실 때 패드워치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 매일매일 패드워치에서 그 예상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거 이제 퍼센트를 내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미 연준이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느냐, 60% 이상이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수치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잠깐 70에 넘었다가 뭐 60 이하로 약간 떨어졌다가 한 적은 있지만 거의 60에서 61% 정도예요. 이번 주 내내 거의 61% 정도입니다. 이번 주에. 근데 뉴스 보면은 맨날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반도체 있죠?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 1, 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 안 갈 때 미국이 1, 2월 달에 많이 갔죠. 그때 주도했던 종목이 뭐예요? 당연히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 주가 지금 모습을 보면은 3월 이게 8일이죠. 3월 8일 날 음봉 하나 딱 맞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약간 불안한 음봉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끝난 건데 마이너스 3%짜리인데,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3% 정도 이런 미국 대형주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보통 급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개별주에서 3% 떨어지면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러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에서 이런 게 떨어진다?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럼 급락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음봉이 한 두 개 정도? 2개 이상 나오잖아요. 연달아서. 그러면 이거는 꺾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꺾인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들 아마 머리털 좀 빠지실 거야 아마. 응? 아무튼 이제 엔비디아는 이렇게 됐고, 엔비디아의 짝꿍이 늘 말씀드렸지만 AMD라고 했죠. AMD가 어제 이거 되게 세게 떨어졌거든요. 거래도 많아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8% 급락했는데 이거는 무너지는 차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음봉이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아직은 몰라요. 반등의 기회는 있으니까. 근데 반등의 기회를 못 살리고 떨어지면은 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가 꺾이면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미국 증시가 그러면 조정을 받을 텐데 우리는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 아니냐고 하냐면 미국이 금리 안 올리고 자꾸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이 주도주들 몇 개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힘들었잖아요. 1, 2월 달에 엔비디아, AMD 폭등할 때 우리는 손가락이 오뎅이 될 정도로 퉁퉁 뿔 정도로 손가락을 빨고 있었거든요. 수익이 잘 안 나서, 그죠? 힘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가면 또 힘들거나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지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또 불안해하는 거라. 그러지 마세요. 네, 얘네들은 안 가야지 안 힘들지. 얘네들이 또 가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안 가니까. 그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지금 우리 천천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천히 떨어지다가 또 이런 음봉이 또 세게 나오면 또 다시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다가 올라올 것 같은데 다시 또 꺾이고. 네, 이런다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물릴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 들고 있는 분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죠? 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주요 기술주들이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응?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미국의 반도체주가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죠. 마이너스 0.9%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먼저 삼성전자 이제 추천 나가서 갖고 계시죠. 아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여기서 급등 안 하나요? 왜 급등을 안 하죠? 잘 모르셔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날 급락해요. 제 경험상 이상하게 급락하더라고 그날. 네. 그날부터 조정을 받았다 그 소리 아닌데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고 막 난리지기면요, 그냥 꼭 음봉 나와요. 요번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SK하이닉스도 아직 시세는 살아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우리 미국 증시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괜찮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죠. 코스닥을 아까 끌어내린 게 날짜가 정확히 며칠이에요? 아까 3월 26일이 여기 단기 고점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빠지다가 훅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누가 빠졌냐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자 1위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인가요? 이거 보세요. 3월 26일 이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네, 여기 3월 27일날 양봉 하나 나왔다가 4%짜리, 그리고 바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3월 26일 이후로 코스닥 지수를 크게 떨어뜨린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근데 코스닥 지수를 다시 보시면 처음에는 4월 초까지, 그죠? 예, 어서 오세요. 좀 버텼거든요, 그죠? 네, 왜 버텼느냐? 그때 저기 바이오주들 올라간 게 좀 있잖아요. 삼천당제약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올라가서 좀 괜찮았거든요. 바이오주들이 실제로 3월 말에 좀 올라간 게 있어서 반도체주들도 올라간 게 좀 있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덜 떨어졌었는데 2차 전지가 세게 떨어지고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이 세게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아야!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수를 걱정할 게 아닌 거죠.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삼천당제약이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건데 삼천당제약이 여기가 6만원이거든요. 여기 7만원이고
근데 지금 15만원 찍었으니까 2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상한가 두세 개 더 나오면 여러분들 돈 못 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가야 적당히 가고 쉬다가 또 딴 게도 가고 이래야 이제 순환매 돌면서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도 막 올라가고 낙폭과대 종목들도 올라가는 거지, 특정 종목만 계속 가면은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눌러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걱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쵸?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더 힘든 거라니까. 아까 엔비디아처럼. 아까 저기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여기에서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2차전지 많이 가지고 계세요? 설령 갖고 있다 하시더라도 손실 지금 많이 나 있으실 텐데 최소한 30-40% 이상 손실 안 나겠어요? 2차전지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작년에 서서 들고 있는 사람들 마이너스 30% 40% 아니면 3분의 1 토막 나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아무리 죽어오라고 올라와봤자 그분들 본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2차전지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처럼 작년처럼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 없으니까 수익 안 나죠. 그거 들고 작년에서도 들고 있는 사람들 본전 올 듯 말 듯 뭐 그러고 있을 테니까 그분들도 팔지 못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나가 떨어져라. 니들 나가 떨어질 때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우리 테마주로 오면 되겠네. 우리가 투자한 종목으로 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이렇게 돌고 돌아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주식이 싸고 올라갈 때가 되고 정말 좋은 재료가 있으면 세력이 돌아와서 매집해서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달라진 게 없는데 기관이 이번 주에 좀 팔았어요. 판 게 좀 있어요. 기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이 매도를 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왜 욕을 얻어먹냐면 왜 안 그래도 투매 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거기서 자꾸 파니까 기관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치고. 근데 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네. 자기들 좀 파는 거야. 수익 난 거래. 그죠? 네. 그런 건 뭐 이해해야죠 서로. 네. 기관이 좀 팔아서 그래. 기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셔라. 네. 그 얘기고, 원래 많이 오르면 좀 떨어졌다가 출렁출렁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수 얘기는 2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지금 한 14분 정도 했네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뭐예요? 지금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꾸 끊어져서 나오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지수가 지수 얘기는 됐고, 일단은 이제 뭐부터 얘기할까?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아까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간 게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꺾여서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쭉 치고 올라가니까 SK 하이닉스는 2월 달부터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진짜로 가네. 예. 그러니까 뒤에서 삼성 반도체 장비, 부품, 뭐 재료 이런 관련주들이 가요. 종목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가요.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이 반등이 세게 나온다든가, 저 밑에 급락하는 종목이겠죠. 아니면 앞에서 한번 급등했다가 눌렸던 종목들 반등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신고가 날 듯 말 듯 하다가 엔비디아가 떨어져서 신고가 못 내겠네 이렇게 쭉 떨어지다 갑자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라오니까 다시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 종목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저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초반에 견뎠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종목들이 이제 모아놓으면 또 시가총액이 꽤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선, 네. 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올라간 게 현대일렉트릭인데 시가총액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죠? 올해 초부터 기준으로 하면 올해 초에 한 8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20만원 정도니까 2.5배, 그죠? 수익률로는 150%, 네, 수익이 나겠죠.
한 2.5배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좀 더 올라가서 조정을 받느냐, 지금부터 조정을 받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 거의 횡보 조정 나오겠죠. 가격을 조금 누르시죠. 약간 누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네. 시가총액 7조 원이고 부담스러우니까 뒤에서 이제 LS 일렉트릭 이런 게 이제 3월부터 쭉 올라가요. 오늘 현대 일렉트릭은 마이너스 2%로 끝났지만 LS 일렉트릭은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라와서 3조 5천억 원이거든요. 어제 오늘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전기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얘는 10,000원에서 24,000원. 그러니까 얘도 한 2.5배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제 급등을 오늘은 쉬었어요. 시가총액 1조 원짜리. 옛날에는 시가총액이 훨씬 적었겠죠. 코로나 터졌을 때 1,000원짜리였어요. 1,000원. 작년 초에는 5,000원이 안 됐고 신분 상승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중에 대원전선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저희 방에서 이거 어제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기존에도 갖고 있던 종목인데 상한가 풀렸을 때 장중에 상한가가 좀 풀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팔아버리고 우린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말 내내 종목을 좀 연구해서 이거 이제 현금이 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해 드리려고 종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반 회원들 공지사항입니다. 네. 막 무너져 내리다가 마지막에 맨 막판에 상한가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월요일날 급등 안 나오면 이것도 끝이겠지 이제. 그죠? 왜냐면 강원전선도 이게 순환매가 돌았는데 강원전선이 저기 전고점까지 왔어요. 거의. 네. 근데 거래 터진 거 보세요. 이 친구는 상한가를 못 갔거든요. 23%까지 갔었는데 거래 무지하게 많이 터졌어요. 역대급으로 터졌다니까. 21년도에 이 전선 관련주들이 그때 원자력 관련 뭐 그런 테마도 좀 되고 그래서 같이 갔다고 그때만큼 거래가 터져서 대원전선이 상한가 풀렸을 때 고민하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이거하고 대한전기, 대한전선 이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9,000원 정도부터 해서 거의 4,000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얘도 이 친구도 한 50% 정도 올라간 거네요, 그죠? 네, 상한가 없이 올라왔으니까 50% 정도 급등했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좀 봐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 거래가 여기보다 여기 급등할 때 있죠? 여기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선 관련주들은 이 거래량 터진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순환매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거래가 터졌다,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량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전량 매도했는데 상한가가 아쉽죠. 근데 이게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물량을 좀 더 가져가고 싶어도 최대한 줄일 만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조금 가져가는 거지 더 먹으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어쨌든 거래가 다 터졌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이제 어제 미리 단톡방이 2개인데 이제 1번 단톡방이 뭐를 추천했냐면 광명전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어제 나갔던 거거든요. 저희 1번 단톡방에 어제 여기서 나왔겠지. 2,500원쯤에서 이게 오늘 2,765원. 그러니까 딱 10% 수익 났을 거예요. 오늘 실제로 9%까지 급등했고 이게 뭐예요? 전선이 가니까 그 다음에 그냥 광명전기랑 세명전기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이 간 거예요 지금.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방에서도 얘기했었나요? 아무튼 이거하고 세명전기 더 많이 갔고 세명전기는 거래가 최근에 아예 없었는데 낙폭과대주 제가 그랬잖아요. 낙폭과대주 뭐 반등들 많이 나올 거다 그죠? 이게 세게 올라왔어요. 세명전기 회사 괜찮아요. 근데 회사 괜찮아요 그러면 꼭 댓글 달리더라고. 그 회사 적자 기업이던데. 실제 적자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번에 보니까 적자도 아닌데 막 글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댓글에 쓰실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네.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아이고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 잘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무튼 쭉 뽑아놨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다음날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절대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쭉 뽑잖아요, 그죠? 네. 뽑는다니까. 네. 희망을 가지세요.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뭐 힘들었다. 좀만 참으시라니까요.
그거를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참고 버티는 사람을 못 이겨요. 음? 그렇다니까. 세명전기는 아무튼 잘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같은 거 가고 대형주, 중형주, 그다음에 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효성중공업도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가다가 이제 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100% 올라왔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잖아요. 비싸잖아요. 시가총액 2조, 3조, 7조 이러니까 올리기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원전선이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거든요. 쟤네들 갈 때 딱 요거 하나 나오고 가만히 있었어요. 양봉도 생기다 만 거 있죠. 이게 16%까지 급등했다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거기 뭐야 강아지가 물어뜯다가 던져놓은 개껌, 뼈다귀 개껌 있죠. 네. 개껌인데 왜 뼈다귀 모양으로 해놓은 거. 네. 그 개껌 뼈다귀 마냥 그죠? 네. 뼈다귀 개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거 마냥 휙 던져져 있었는데 뽑잖아요. 순환매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고 3월 달에 상장 핀지 시즌 끝나면 종목들이 갈 거다라고 했는데 가잖아요. 가죠? 엔비디아 가면 물린다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렸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금. 물론 또 얘기하지만 엔비디아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물린 게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종목들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실제로. 비싼 차트 많아요. 물론 차트가 똑같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준비는 많이 돼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조국 관련주를 볼까요? 네, 화천기계가 그 조국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래 실형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법원 구속이 안 됐다고 됐죠, 그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올라왔고 조국 신당을 이쯤에서 창당을 했는데 어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올라왔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가 그때 아닌가요? 조국 신당이 민주당에서 나온 비례정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가 여기 아니에요? 그때가 꼭지였던 거예요. 아마 이때쯤 맞죠, 그죠? 막 치고 올라오더니 민주당보다 더 높았어요. 비례정당 지지율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거 확실하다라고 사지만 항상 그래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왜? 그때 얘기했잖아요. 1등이 돼버리면 더 이상 앞에 아무도 없어요. 테마주가 2등, 3등일 때 잘 가요. 왜? 앞에 누굴 쫓아가고 있으니까. 1등이 돼버리면은 그걸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참하게 떨어졌죠. 여기 회장님이 팔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 회장님이 판 게 이게 방아쇠였을 뿐이지 원래 떨어질 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화천기계가 올라가고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니까 그 뒤로 뭐가 가요? 신성홀딩스. 화천기계의 고점은 우리 고점 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화천기계 고점은 3월 19일이죠. 근데 신성홀딩스의 고점은 3월 25일. 대충 일주일 뒤죠. 3월 19일날 저게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신성홀딩스 보면 제일 센 양봉이 이거거든요.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끝난 거잖아요. 이 친구는 3월 20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저기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돈 거라니까요. 순환매가 잘 돈다는 얘기는 테마주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형포장 조국 관련주로 내가 간접관련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었죠. 이 친구가 언제 상한가를 가요? 3월 20날. 그 다음 상한가 갔으니까 그 다음날 한 번 더 뽑겠죠. 그 다음날이 고점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3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여기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고점을 3월 21일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끝. 네.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중동 전쟁 관련주. 제가 중동 전쟁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가 봐요. 되게 심각한가 봐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는데, 그런 일은 자주 있었어요. 자주 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영사관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걸 무슨 모의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또 정보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알아내고 거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위 관리들이 있다고 그냥 죽인 거지 이제. 그랬는데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뚜껑 열리겠죠, 그죠? 자기들도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두목이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목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체면 세운다고 이제 보복하겠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이번에 확실히 뭐 하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기사가 잘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대규모 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공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는 그 예비군들 지금 다 소집을 해놨고, 그리고 군인들 휴가, 외출, 외박 금지, 그리고 GPS 있죠, GPS. 그 미사일이나 드론 날라올 때 GPS 켜고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게 전파 방해하는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거기도 문제가 좀 있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뭐 현금, 전쟁이 실제로 이제 그 좀 크게 터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이제 은행 가서 돈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현금 좀 많이 뽑아놔라, 준비해놔라. 시민들이 돈 찾으러 오면은 차질 없게 해줘라. 뭐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장난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좀 과하게 대비하는 걸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쪽 관련된 뉴스를 조금씩 더 해주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테마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테마 형성되겠는데? 그리고 봤더니 홍구석유가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상한가 찍으면서 갔죠. 자, 고유가 수혜주죠. 찍으면서 가요. 지금 여기가 10,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6,000원까지 한 60% 올라왔는데, 왜 오늘은 더 이상 못 갔느냐?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실제 전쟁 터졌을 때가 이때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고점이 여기인데 매물대가 여기에요. 네. 꼭지에서 여기서 한 3, 4일 돌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매물대가 제일 센 게 아니고, 여기 종가, 시가 부분 몰려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도시로 따지면 여기가 번화가인 거예요. 오늘 딱 거기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매물대 제일 센 게 여기 있어요. 거래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구석이가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다. 여기는 못 뚫고 가겠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퇴근 시간, 이제 그 서울 한복판에 이제 퇴근 시간 차 밀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석유가 한국석유한테 그렇게 했죠. 네가 가라, 한국석유야. 형님, 저도 못 가겠어요. 왜? 제 매물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쪽이니까 가스보다는 기름이 먼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앙연합뉴스가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얘가 간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대니까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죠? 네. 쉬세요, 내가 갈게요. 뒤에서 GSA가 따라가려고 했었고, 대성에너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왜 안 갔을까요? 얘는 가스잖아. 가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문제 생기면 가스가 먼저 날르고요. 중동 쪽에 먼저 문제 생기면 석유부터 날라요. 그럼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차이점이 있어. 여기도 10월달에 가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처음에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니고 뒤에 가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참고만 하세요. 100% 똑같진 않을 테니까. 근데 홍구석유는 처음에 상한가가 나왔고 뒤에는 상한가가 안 나와요.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주시고, 이렇게 딱 설명해드리면 대충 큰 흐름은 파악이 되시죠. 오늘 금요일이라 많이 안 들어오셨죠? 그래도 찍어보세요. 네. 녹화는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셨어도 녹화는 보시고. 네.
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복잡하게 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테마주가 잘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광명전기하고 중앙유럽비스가 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단톡방이 두 개 있는데 1번 단톡방, 2번 단톡방이 있는데 요거는 보세요. 문자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4월 3일이면은 수요일날이죠. 수요일날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아무튼 들어오세요. 4월 3일날 카톡방에 1번 카톡방이야. 둘 다 광명전기 나갔죠. 그래서 이틀 만에 10% 수익 났고, 중앙유럽비스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8시 44분에. 그러니까 8시 44분에 추천할 때는 시초가를 몰라요.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문자를 일찍 보내냐면 회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 보시는 여자분들도 가장 바쁜 시간이 이 시간 아닙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뭐, 그죠? 네. 뭐 그러니 바쁘잖아요. 어린애들 키우는 집안은 더 바쁘고 유치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보내요. 네. 미리미리 저기 해놓으라, 준비해놓으라. 네. 오늘 아침에 나온 거라. 네. 상한가 같잖아요. 그 대원전선은 아까 팔았다리 했죠, 그죠? 네, 시간까지 나오잖아요. 네. 싹 팔아버렸어요. 전량 매도. 응? 끝냈다. 그러니까 수익이 여기는 10%, 요거는 시초가 대비 따지면 수익이 한 30%는 안 되죠. 시초가 약간 떠서 출발했으니까 20% 이상 수익 났고, 월요일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대원전선 다 팔아버렸고, 응? 현금 생겼겠죠, 그죠? 오늘 재미 좀 봤어요. 현금도 많이 생기고, 대원전선은 이제 현금이 많이 생긴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못 따낸 수익은 다른 종목에서 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좋은 것도 나갈 테니까 여기 문자반 회원들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추천 나오는 거 꼭 사세요. 꼭 사시라는 게 많이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기만 하시면 돼요. 꼭 몰빵하지 마시고. 빵 중에 건강에 제일 해로운 빵이 몰빵이에요. 몰빵. 몰빵 소리만 들어도 괜찮죠.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국제유가가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올라갈 거다. 응? 올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응? 여기 이제 80달러 살짝 올라왔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WTI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가 86달러였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올라가도 쌩 난리지기입니다. 아까 흥부석유 차트 잠깐 보셨죠? 자, 흥부석유를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전쟁 터지기 전에 10월이잖아요. 그 전에 이만큼 급등했을 때가 있어요. 9월달에. 이때 얼마를 급등했냐면 5,000원 정도, 주가가 5,000원 정도 있다가 순간적으로 9,000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럼 얼마 올라간 거예요? 무려 80% 급등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80% 정도 급등을 해요. 정확히 2주구나. 뽑았다니까요.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중동의 전쟁이라서? 아니요, 그건 10월달이에요.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가 80달러에서 95달러까지 갔다고, 요거 국제유가 요거 올라갔다고 언론에서 하도 호들갑을 쳐가지고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한다,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지겨가지고 하도 불안하게 만드니까 새롭게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이제 다시 이렇게 슬슬 올라가면 언론에서 호들갑을 칠까요 안 칠까요? 당연히 치죠. 그럼 미 연준 의장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러고 앉아있겠지. 또 그 양반도, 그죠? 뻔하다니까. 자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랑 더 올라가는데 그래갖고 못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자체만으로도 중동에서 전쟁이 안 돼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WTI는
WTI는 86달러죠. 근데 북해산 브렌트유는 90달러예요. 몰랐죠? 90달러요. 두바이유는 89.6달러. 여기도 사실상 90달러잖아요. 그죠? 네. 미국 기름 말고요. 중동 쪽하고 북해산 브렌트유 걔는 지금 더 빨리 올라가요. 근데 그 오늘 밤에 다음 주에 두바이유하고 브렌트유가 95달러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90달러 돌파하면 뉴스가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엄청 나오겠지. 95달러까지 근처 가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연말에 그러니까 좀 있으면 100달러 돌파는 당연한 거고요. 연말에는 또 200달러 간다고 그럴걸요? 그 당시에 그 아까 어디 갔어요? 국제유가가 여기 WTI가 95달러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헛소리했는 줄 아세요? 이게 10월 9월 그때잖아요. 내년에는 국제유가 200달러 간다고. 미친놈들이라. 나 걔네들 다 잡아가지고 저기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북한 가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혼쭐 나고 갔으면 좋겠어. 네? 200달러 간다고 생 난리를 지금 그 말을 또 보고 막 개미들 난리가 나요. 어떻게 우리 이러면서. 왜? 기름값 올라가는 거는 개미들이 바로 알아채거든요. 왜? 주유소 가면은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재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대번 알아요. 개미들이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거 몰라요. 알루미늄 올라가는 거 모른다니까. 자기들이 집을 짓는 사람이 알겠지만 몰라요. 집 짓는 사람도 그렇게 빨리 몰라. 근데 기름값 올라가는 거 대번 알아요. 왜? 정유사가 하도 빨리 이제 올려버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바로 나가니까 대번 한다고. 그래서 중동 전쟁 관련된 테마주를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싸기도 싸고 어차피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할 거니까 사놓으면 이득이거든요. 쌀 때 사놓으면. 그래서 저희 방은 기름, 그러니까 에너지 쪽하고 곡물, 특히 곡물 거 많이 사놨어. 중동이건 어디건 전쟁만 터졌다가는 전쟁 터지면 우리 회원들 아마 난리 날걸요? 근데 전쟁이 굳이 안 터져도 터질 것 같은 불안감 또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린 돈 벌게 되겠어요. 네. 분명한 거는요. 단기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장기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상관없이 올라갈 겁니다.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올라갑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응? 너무 긴 얘기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트럼프 아저씨가 돌아올 것 같거든요. 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일수록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미치는 영향과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그게 나쁜 거 없어요. 네, 바이든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한마디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꾸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죠? 미국 경제가 좋다고. 맞죠? 그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뉴스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근데 다음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을 뽑았던 그 지지층 중에서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정말 좋으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트럼프를 지지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지했던 그 사람을 안 뽑고 상대방을 뽑는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불만이 있을 때 민심이, 표심이 이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져요? 말도 안 되지. 먹고 사는 거 잘해줬고 바이든이 그 사람들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주식, 부동산, 기타 등등등 다 올려줬으면 그 사람을 또 뽑죠. 위대한 성군인데. 응? 근데 왜 그 지지층들까지 이탈하냐 이거야. 아니거든. 뽑아서 해봤더니 한 4년 살아봤더니 이거 거짓말쟁이거든. 네? 트럼프가 되면 금리나 해준다 그랬어요. 대놓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있죠?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나 트럼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잘라버리게.
제롬 파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빨리 잘렸으면 좋겠어요. 오자마자 아마 바로 자를걸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쁜 얘기 그만 들으시고 주말에 이제 꽃놀이 아직 못 갔다 오신 분들 꽃놀이 가시고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광합성을 많이 하세요. 식물만 광합성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광합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광합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돈이 없어도 어디서 진짜 땡빛이라도 내서라도 매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잠깐만요. 뭐 하시지 오늘? 테마주 이제 흐름이랑 그런 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뭐 저랑은 약간 다른 얘기 할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세요. 정확한 내용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올라간 테마주들 그 동향 같은 거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